그 2016년도 6월에 조직위원회 자원봉사부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다가 자원봉사 업무, 특히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김현웅 회장님을 비롯한 세 분에게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하고 전체의 프로세스를 좀 기획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 그 시점에서는 어떤 그 교육 방향, 개발 방향과 프로세스를 갖고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추진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로서는 어쨌든 국가적인 대행사에 이렇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기뻤고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이제 의논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돕는 인력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올림픽의 아주 중요한 한 축으로서 오히려 주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행사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큰 줄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테면 성평등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겠고, 또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이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들이나 임직원들이나 또 관중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 이제 그야말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친절하게 어떻게 응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꼭지들을 우리가 잡았죠. 잡았고,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이제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각각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어디일까를 좀 생각해서 대표 단체들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장애인 쪽은 장애인 협회 회장을 했던 분이 있는 조직이라든가, 물론 우리 자원봉사는 이제 우리가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친절한 이제 그 응대 이런 거는 또 그 CS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성평등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등등. 그렇게 해서 대표 단체들을 찾아서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뽑아서 강사 위촉을 했고, 그분들이 강사들이 모여서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조직을 했고, 그 코디네이션, 그 조정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한 거죠. 그래서 각자 회의도 여러 번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모아진 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정 역할을 하면서 그 내용도 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걸 또 검토하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더 보완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다음에는 그 내용을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고, 그 내용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들 각 또 분야별로 강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강사 워크숍도 했고,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그 강사들 각 분야별 강사들 전부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강사 워크숍을 하면서 시연도 하고 거기서 또 서로 느낀 점 나누고 보완할 것도 보완하고 해서 교육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됐죠. 자원봉사자에게 CS는 필요 없고요. 사실은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중요시하면 되는 거지. 그 뭐 정말 CS 교육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 근데 성폭력에 대해서는 또 안 하고자 했었잖아요. 조직이가 그거는 필요 없어서 내가 세 번인가 문의하고 알아보고 하라 그래서 성폭력이 성폭력이란 단어를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나중에 이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옮겨갔죠. 양성평등이 이제 현대적 개념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아예 그게 없었어. 그 분야가 처음에 없었나? 없었어. 안에 있었어. 성폭력을 넣었지. 그쪽에서 넣었어요. 저쪽에서. 예로 다 디테일하게 나눠서 제시한 것 자체가 조금 무리였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차라리 그 포괄적으로 다 알아서 개발을 하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자원봉사자들이 할애해야 할 시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오히려 지치게 하고 봉사자들의 역할을 오히려 또 모호하게 하는 집중성을 좀 잃어버리게 하는 교육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연스럽게도 그냥 보다 나도 그냥 내비두고 있을 것 되고 같아. 있어요. 시간도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60분 시간 배정. 했다가 네, 그 부분이 있었죠. 근데 좀 사실은 이제 당시에 좀 경험이 있었던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60분도 많고 과목당 30분 전체 4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또 각 교과별로 다 이제 그 개발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90분은 120분으로다, 60분은 90분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사실 자원봉사자가 이러한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적 가치에서 이끌어서 그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과 기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를 좀 더 부여시켜주고 그들한테 역할과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그때의 상황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교육에서 해나가고, 그렇게 기본 교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직무 교육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현장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순서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기본 교육에서 너무 분야를 쪼개놓으니까 오히려 집중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가치적 어떤 그 동기부여하는 단계가 조금
어려웠다, 집중적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저는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자원봉사자들의 기본 교육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선에서 너무나 지체되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거를 두 번의 교육을, 기본 교육을 두 번 한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조직 위의 어떤 중심이지 자원봉사자들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들이 참여하는 데 배려를 해준 시간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6개 분야를 나눴을 때 이 기본이 기초가 되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가치, 기본 전제 하에서 뭐 CS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굉장히 줄여놨었어요, 조직위에서. 그렇게 자원봉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중요성을 조직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육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실갱이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많이 화려해야 했던 자원봉사의 기본교육 부분은 굉장히 작게 줄여놓고, 우리가 조금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에서 다루어져야 할 친절성이라든지 대화법이라든지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대회하고는 좀 더 다르게 CS 교육을 직접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자원봉사 기본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시켜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위험성을 또는 염려를 좀 했었고요. 또한 이러한 기본 자원봉사 교육을 자원봉사자들을 하고 나서 직무 교육을 담당할 조직 위의 그 담당자들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해를 교육해야 된다는데 그 교육이 사실은 없어졌었어요. 우리 계획에 있어서의 단계, 이 두 번째 단계가 자원봉사자를 기본 교육을 하고 그들의 직무 교육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위의 공무원들을, 조직 위 분들을 교육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 교육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또는 민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걱정. 근데 사실 매스컴에서 나타났던 약간의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역량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기했던 문제의 기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량 부족이었지 않나, 또는 조직 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자원봉사자를 존중해서 이 활동에 역량을 강화시킬 만한 어떤 조건들을 잘 갖추어주지 못했다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로 바꾸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또 활동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최민희 선생님 더 보완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냥 제 소회. 이렇게 뭐 자원봉사자 교육을 5개 분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역대 이런 국제 행사로서는 처음이었고 되게 이렇게 질적이면서도 되게 이제 세분화했다는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가치에 대한 이해가 좀 조직이나 외부인들로부터 좀 많이 동의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욕구라든가 지역사회 욕구라든가 활동처의 욕구를 다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국제행사는 더더욱 지역사회라든가 국제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사람들한테 많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게 우리가 또 과제가 아닐까, 앞으로 가야 될 과제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이제 서비스 그 응대로만 너무 집중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직이라든가 그런 관계자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그럼으로 있어서 시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계가 국제 행사를 이제 치르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네. 부연하자 네. 그러면 대상 이제 우리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분명 자원봉사자가 한 축을 이루어서 이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도 문화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이 행사들을 만들어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위가 발안이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 분야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자원봉사 파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조직위의 어떤 대표로 위원으로 같이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야도 나눠졌고 자원봉사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이미 어떤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뒤에 우리가 그 뒤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결정된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그 구성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로는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계에서는 이러한 큰 국제 행사나 이럴 때 조직위의 한 파트로 위원으로 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사실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자원봉사 지원본부가 이미 설립이 됐다면 그 지원본부가 자원봉사의 전 분야를 그러니까 기획부터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기획부터 모집 배치 그다음에 교육은 전 과정 기본 교육 또 직무 교육 현장 교육 이런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 교육에서 딱 멈췄다는 것이 좀 의아했고 그러나 어쨌든 그 이제 조직위에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직무 교육이랑 그 FA 교육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에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 교육 자원봉사자들을 동기부여하고 준비된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그야말로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이제 구상했죠. 기본 교육에서는. 네, 이제 각 부서의 상호 관계, 예산의 문제, 그리고 민과 관의 협력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좀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원봉사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위스탁을 맡은 자원봉사 센터협회 쪽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전문위원회에서 뭐가 논의되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업무를 덜렁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1년 동안 조직이 자원봉사부에서 자원봉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차우준 부장이 2015년도 5월경쯤에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이제 그걸 준비해서 우리한테 이제 센터를 해준 건데 적어도 이제 그거 관련된 좀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상태 속에서 업무를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단절된 형태 속에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자원봉사센터협회는 니네들은 모집하고 교육 여기까지만 하고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직무교육하고 배치하고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머릿속에만 있는 유기적 관계지 실제적으로는 따로따로 놀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자면 우리가 행자부가 자원봉사 주무부처여서 우리가 항상 자원봉사하고 이 갭이 공무원들과의 갭이 크니까 그 민간 중에 누군가를 공무원으로 이렇게 뽑아가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자는 제안 옛날에도 한번 했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국제 행사 때도 정말 이거는
어차피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착출해야 된다는 뭐 지원도 그렇죠. 하고 뭐 네. 이래서 하는데 그 중에 민간 전문가들을 한번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조직이 소속으로 한번 이렇게 저는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자원봉사 영역을 비전문적 영역으로 갖다 그러니까 해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제일 문제 2년 같아요. 동안 하면서 그걸 느낀 게 예, 예. 비전문적인 영역으로 먹고 전문적인 영역을 이론적인 부분만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봉사의 가치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지향성, 정당성이 차원 속에서만 하는데 그것만 보고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원봉사 외적인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지 균형 감각을 갖고서 가는 건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 자원봉사 지원본부를 이렇게 협회에 이제 위탁했잖아요. 그러면 조직위가 자원봉사부가 지원본부와 유기적으로 모든 걸 다 의논하고 위탁 업무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이제 일의 예를 들어서 전 과정을 그렇게 했어야 그런 생각이 전혀 거기에서의 없었던 거죠. 문제가 네. 있었던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소통과 뭐 정보 교류와 관련된 걸 계속 이제 삐그덕거렸던 거가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를 비전문적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조직화시키고 중재 역할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라고 봤던 것 네, 같고 네, 네. 근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음. 공무원들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한 분야로 저희들을 그렇죠. 봤고 네. 더 나가서 이제 제가 그 힘들었던 거가 뭐냐면 같이 뜨면 싸운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때 준비 과정은 어떨 거고 이 일을 추진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을 사전에 만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게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저절로 그냥 뚝딱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임박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6개월 전에 이 정보를 주면 우리가 시험시험 가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가면 되는데 전혀 주지 않다가 갑자기 일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 당황스러웠던 거죠. 이건 1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판을 만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금방 나올까? 뭐 이런.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생각할 때 네. 자원봉사자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자원봉사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많이 인프라가 있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얼마나 많은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니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본부에 전적으로 전문성을 맡겨서 맡기기도 하고 거기 조직위 내에 민간 자원봉사 전문가를 한번 채용을 해서 그게 이렇게 코디네이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차원부장한테 그걸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검토를 했대요. 조직위가 다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민간한테 다 넘길 것인지 뭐 이렇게 하다가 함께 해야지. 최종적으로는 교육과정은 센터 쪽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이제 그 중간자적인 뭐 입장을 취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를 왜 개인 자원봉사자하고 단체 자원봉사자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모집을 했느냐. 나는 개인 자원봉사자는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단체 자원봉사자는 좀 전문적 영역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거로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차호준 부장은 그건 순전히 조영호 위원장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고 가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어 했더니 조영호 위원장이 이거 개인 자원봉사 모집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냥 단체한테 넘겨. 그러면 단체가 자기 돈 갖고 모집하고 자기 돈 갖고 교육시키고 그럼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절로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니네들은 돈 들어가는 쓸데없는 일 하느냐. 심도 있는 저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직위 내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없었던 갖고 거지. 와서 고민을 하다가 단체로 다 자기네들이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단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개인 자원봉사 12,000명, 단체는 10,000명을 자기네들이 하기로 해갖고 이제 우리 때 넘겼잖아요. 근데 실제 단체는 거의 모집이 안 됐죠. 근데 조직이 보니까 면접할 때 보니까
면접위원으로 온 사람이 삼성 직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조직위에 공무원만 있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네. 파견되고 네. 그랬다면 당연히 150개 기관 음. 단체에서 파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쪽에서도 그러면 파견을 받지.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조직이 해당이 안 됐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올림픽을 이렇게 해보면서 지내보면서 나온 결론 또는 이제 우리 자치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는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은 역시 어떤 그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꾼들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이 공무원들은 민간 조직의 운영 경험이 없어요. 네. 그 민간 조직의 운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인적 자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우리가 조직하고 관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배치해서 그 역량을 끌어내는 역량들이 자원봉사센터 내에 활동하는 우리 그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이 문제점들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 행사 같은 것을 치룰 때는 민간 자원의 활용이 굉장히 활용 이것이 굉장히 큰데 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정, 자원봉사 우리 활동에 대한 문화 인정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이게 좀 뿌리가 덜 펼쳐지지 않았나.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게 부분들. 이제 그 차원전 부장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평창동계 올림픽에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문화국이 있으면은 그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문화국이 잘못한 게 아니고 문체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죽 썼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자원봉사 관련된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 관련된 분학이 아니고 행자부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파견된 그 부처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래요. 조직위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처에서 내려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가 그런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자부나 뭐 문체부나 아니면 삼성 쪽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 쪽에서는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별도의 조직이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파견 인원을 쓰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하게 측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다 뭐 영어를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닌 행정 업무를 보조해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뽑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자원봉사를 비전문 영역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조직 관리가 전문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지금 문화가 우리는 눈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민간 인력 자원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재난재해 관련돼서도 그 재난재해 민간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 센터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누가 다 책임질 거냐? 우리 민간인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근데 난 공무원들 이해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자원봉사 센터라는 게 그 인프라가 있잖아요. 자원봉사 센터가 행정부 246개 자원봉사 센터가 있다는 거는 거기 센터 내에 관계자들이 다 전문가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16개 시도센터장들 모였을 때 나는 이제 발령장 받기 전에 거기 이제
상견례식으로 이제 만났을 때 문영국장이 그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다 출석 체크를 했어요. 어디는 안 오고 내가 출석 체크해야 되겠네? 아직 안 왔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이러고서 인사말 할 때 되게 정말 싸가지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조금 뭐라고 했는데 광주 센터장이 이제 보다 못해갖고 지금 당신들은 우리한테 고맙다고 해서 맛있는 밥을 사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래서 난리 쳤던 건데 그 후로다도 계속적으로 문현이가 뭐 자원봉사자가 좀 불만들을 배치 운영 과정 중에서 불만들이 있을까 불순분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뚝뚝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차오준 부장이 그 행자부에서 저기 시도센터로다 저기 시도 지자체로다 공문 보낼게요. 센터 저기 동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영역으로서의 전문가 집단들을 본 게 아니라 행정 라인으로 바라본 게 시종일관.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최재희도 계속 그게 그거였거든. 사나 그냥 안 바뀌어. 그래서 실제 저는 자원봉사 문화를 우리가 전체적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제행사를 위해서 그 추운데도 정말 끝까지 잘 3주, 뭐 5주 다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성장이라고 봐지는데 그 성장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어떤 관이 민간 자본이나 인적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국제 행사를 이렇게 올림픽을 치러보면서 공무원들의 그 진솔한 느낌은 어떤지 참 궁금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인터뷰를 해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좀 가장 제일 중요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랑 집담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 인터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최재희가 난리 치니까 네, 그렇더라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 뭐 엑스포 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 조직위는 그냥 그러니까 모였다가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자 헤쳐 그냥 다 가니까 그게 완전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기록도 안 남아요. 레거시가 없죠.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하는 않아요. 거면은 책임이 올까봐. 책임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백서는 만들지 않아요? 백서도 아직 안 그러니까 백서는 하는데 전대 이제 백서하고 교재는 남아요. 영혼이 없는 백서만 영혼이 남아요. 네. 그래서 다 잘했다고만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교육지원본부에서 하시는 이 과와 오를 다 남겨가지고 다음 국제 행사 때는 그런 그렇지. 거를 다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그러니까 아주 싫은 거지. 엄청 싫은 일이죠. 사실 요거 전이 바로 인천 아시아 음. 게임이었는데 이 자료 얻기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거 갖고 있지 그냥 다 않았고 없애버린대요.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조윤기 팀장이 그 했을 때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막 자료로 자기는 막 애써 찾아주려고 막 하는데 하나도 없대요. 네. 그냥 끝이래 그냥 아니 끝나면. 서로 헤쳐지니까 헤쳐지니까 아니, 그러면- 임시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본부에서 이렇게 남기려고 하듯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있었잖아요. 조직 기구는. 그럼 그 조직 이름으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백서 안 하나만 남기는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계 문화를 또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에 관련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올림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기반 자료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쭉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 그 우리 본부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전 과정의 기록을 남겨보면서 우리가 국제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의 레거시 이것이 진짜 진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전체 진행과 그쵸.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예를 퍼즐을 지금 맞춰나가는 것도 저도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래도 이제 자원봉사 쪽에 제가 제일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음.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오준 부장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건 팀장 인터뷰, 뭐 최재희 팀장 공평하게. 뭐쫙 들어가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문화무게. 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인터뷰를 거절하겠지. 차오준은 해줬어요 음. 나름대로. 더 해야 됐는데 음. 4시간 정도 되니까 지쳐갖고 이제 본인도 못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질문지 던진 거에 절반 정도뿐이 못했어요. 지친 사람 뭐 대기발령 우리 받고 한번 있는 모일까? 음. 차오준 부장하고 우리 나중에 한번 밥 사달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음. 1차적으로 좀 퍼즐을 맞춰놓은 상태 속에서 음. 추가적인 질문에 이거를 좀 해들어간 작업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을 좀 또 여기 있어요.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던질게요. 더 해, 예. 하나는 방법론상에 있어서 지금 교육교재 개발이 뭐 6개 과목에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방법에 있어서 6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갔잖아요. 여기도 저기 장단점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10명이 딱 개인으로 딱 해서 타이트하게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명이라는 게 전체 어떤 합해서 10명? 한 네, 분야당 섹션에 10명. 분야당 두 명. 아니야 2명이든지 해갖고 교육개발위원 딱 해서 교육 교육. 철저하게 10명이 자기들끼리도 토론하고 그렇게 되는데 과목별로 맡긴 꼴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양과 질이 문제가 있는데 양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니 뭐 한 거의 5만 명 정도를 인터뷰해야 되는 거 그리고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짧은 시간에 그 양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띄워주다 보면은 질이 문제가 또 담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교육 강사 질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과목을 어느 그 기관에 했더니 강사가 균등하지 않으면서 왔던 부분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문제가 됐는데 그 세 분이 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6개 기관이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가는 것이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 관련자들이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개인이 진짜 정말 타이트하게 기본 교재 짜고 거기에 맞는 PPT까지 완벽하게 해서 시험 출제위원들처럼 그거 못하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건지 저는 이 올림픽이 교육계좌 컨텐츠 개발이 다시 우리 때 맡겨진다면은 그 또 딜레마가 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예전에 이제 조금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 그렇죠. 시간 문제가. 이제 그리고 파트별로 우리가 구성하는 거하고는 컨텐츠가 좀 다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컨텐츠가 원래는 맞기 세 분이 때문에 다 해주시기로 했던 거죠. 예산이 이제 네, 근데 1,000만 이제 원뿐이 안 돼서. 오히려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줘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CS나 이런 방향에서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콘텐츠가 나와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시 구성을 바꾼다든가 또는 이제 질적으로 문제가 좀 거론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관적으로 배당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성을 선정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뭐 장애인 쪽이지만 이것을 자원봉사자한테는 너무 많은 장애인의 정보를 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논의해서 파트별로 전문가들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자들 중심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도 아니고 또 부족한 정보도 아닌 적절한 정보를 선정해서
컨텐츠를 정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시간을 한다. 그럼 3시간 동안 주요하게 해야 될 교육 목표, 그걸 전달하는 교육 방법들 이런 것들이 딱 짜여진 상태 속에서 그럼 여기에 컨텐츠들이 장애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장애 관련된 사람들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장애 파트는 장애 쪽으로 띄워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90분, 60분 그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 120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중심이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자원봉사자 그 우리가 기본 교육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콘텐츠를 가야 되겠다 논의했듯이 그때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컨트롤 타워는 자원봉사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별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기본 교육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는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가감을 해야 되는 부분과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기획회의 할 때 방향의 자원봉사 교육을 처음부터 그냥 이 부분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떼어주는 형태였잖아요. 그거는 지향해야 된다. 이제 그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그 부분 같아요. 기획회의 할 때 처음에는 방향은 자원봉사 전문가가 좀 잡고 그 다음에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하고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심을 철저하게 딱 잡고 끌고 나가고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한테는 자문을 받는 정도로 나갔어요. 그렇죠. 이게 맞다는 너무 확대됐어요. 네. 너무 확대되고 너무 확대되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배분, 네. 중요성이 똑같이 배분되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달라졌고 그 이제 시간을 조직위 자원봉사부가 시간을 거기서 또 정해졌어요. 네. CS 90분, 나머지 60분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여기 개발위원들이나 지원본부도 그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기계적 그 형평성 부분을 자꾸 따졌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체가 또 중요하게 나중에 단체에 좀 중점을 두고 대표 단체에게 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장애인 쪽 거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뭐 대표 단체는 아니었지만 전 대표 단체 해서 전문가를 한 명씩 뽑기는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문받은 거는 그 단체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10명 이상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했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200회 정도의 교육을 했거든요. 그럼 과목당 100회 정도죠. 100회. 그럼 100번의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양의 문제 때문에 그냥 그 기관에다 그냥 떠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이 너무 많았어요. 교육이 너무 많았고 지역적으로 그 예산은 없다고 그러는데 교육의 횟수나 또는 분야를 너무 많이 잡아놓고 그래서 오히려 교육의 그 효과는 좀 떨어졌을 것이다.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요 과도한 정보를 주거나 시간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을 우리가 교육으로 좀 허비했다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조직위에서는 그것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한테 요구했었어요. 2박 3일. 그리고 2번 교육한다 그랬었어요. 아니 2번 교육은 나눠서 한 거지. 그러니까 1차 교육, 2차 교육 한다 그랬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한 다음에 같은 거를 2번 한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차수를. 왜냐면은 이제 점심을 줘야 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점심을 안 주고서 했던 부분. 그러기도 하고 한 번 교육하고 그 자원봉사 실제로 할 때까지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 중에서 뭐 교육 개발이나 교육과 관계없이 그 요건 심사가
늦어지고 그 후에 통지 과정들이 막 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진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2, 3월 정도의 교육들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면접 심사들이 딜레이가 되고 말하면서 중간고사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불만이 뭐냐면 바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이 있어서. 왜 그때 와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와서 뒤에서 네, 애들 네. 다 그 공부하고 있었어. 그래서 1차 자원봉사자들 집담회 때는 제가 쭉 듣기만 했다가 2차 때는 걔네들이 궁금한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모든 정보와 다른 관점에서 평가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오늘은 약간 좀 학습의 차원 속에서 내가 얘기해 준다 해서 니네들은 시험 공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이걸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니네는 물론 힘들지만은 나와서 짐 빠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었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이 안 되는 거지.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 브라질 리우처럼 첫날 40%가 다 빠진다. 자원봉사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네들이 교육장 선택하고 개고생하는 과정들이 얼마 중요한지 아냐? 너무 몰랐지 했더니 애들이 웃더라고. 근데 저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교육으로 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예. 그렇게 와서 처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10시간 정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미 걸러지지 않아요? 교육에 임하는 자세부터. 그렇지. 아니 와가지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거기서 그렇죠. 열기를 네. 소속감이 같이 생겼어요. 소속감이 네. 생기고. 네. 그럼 요 다음에 올림픽을 또 하진 않겠지만 네. 또 할 수 있죠. 네. 올림픽을 어떻게 해?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다른 게임, 하시고, 다른 게임, 다른 게임. 다른 동계 게임? 올림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요. 세계 올림픽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있지 뭐. 또 다른 엑스포가 생길 뭐 수도 있는 거고. 설에 의하면 동계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10개국 정도뿐이 안 된다. 온난화 현상. 온난화 현상 때문에. 설이 아니고 현실이다. 뭐 동계 올림픽도 두세 번 하는데 많잖아요. 세 번. 그다음에 또 설에 질문. 네. 또 남았으면 질문 해야지. 6시 넘었는데. 질문 다 하셨어요? 자원봉사 교육과 관련돼서 네,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인터뷰 과정 중에서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가치 부분이 있고 하나는 평창올림픽 대회 소개 부분인데 그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가치를 설명을 해 들어갔으면은 자원봉사자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했는데 가치를 풀다 보니까 힘들어 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원봉사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가치를 중심하는 게 맞는데 거기 온 평창올림픽에 온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고 오롯이 올림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네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을 설명해주면서 여기에 가치를 섞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있는데 앞부분에 우리 자원봉사 쪽이 좀 욕심이 좀 앞서서 가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을 거의 한 30분 정도 듣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힘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오해인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네.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네. 동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참여, 방법, 태도, 역할을 이어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조직위에서 네. 올림픽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분리시키겠다고 했었어요. 네, 네. 우리가 올림픽 속에서의 자원봉사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3번째 만날 때까지 정말 정중하게 또는 심각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시켜서 그거는 본인들이 네. 교육 횟수마다 가겠다. 그래서 제가 네. 당신들이 조직위에서 이 교육을 우리 횟수 뭐 200회, 300회, 100회를 하는 동안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라고 했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교육안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들이 맨 처음에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분리가 됐고
그들이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그러니까 끼어들어서. 1차는 저기가 이거는 팀장이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냈던 거죠. 근데요. 아니 평창 아니, 올림픽 대소개는 그거를 자꾸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한 거고, 그거 그냥 당신들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이거 할게. 왜냐하면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국제대회에 대해 관련된 또는 그 아시안게임은 아시안게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풀면서 봉사자 중심으로 풀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맞춰갔다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쓸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교재를 썼던 게 대회 PT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그쪽에다 뺏긴 거지.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써봐. 근데 사실 제대로 못 써와서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원고를 받아주고 제가 수정을 해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조직위에서 자신들의 역할의 일부분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피워서 이 교육의 방향이 원래는 콘텐츠가 좀 자기네들이 바뀌었어요. 저기 대회를 소개하고 강사를 다 보내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갈 강사들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해라 니네들이 이랬던 하라고 거. 이제 했던 거죠. 네. 어.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실 아니요. 그렇게 풀어 나갈 생각이었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다 맡아서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지 통합식 않냐.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아닌데 네네네. 그런 이제 의견이 어떤 있었는데 게 더 그거에 대해서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 아니고. 근데 교육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교재 개발이 이미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씬에서 벌써 이게 분리가 돼서 대회 따로 같이 따로 해갈 테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100회나 200회 모두 다른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네. 이제 가치적인 차원을 먼저 다뤘고 그러기에는 교육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통합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교육 교육을 횟수가 하려면 많았다는 건 어떤 거죠? 과목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횟수가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들어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대상자는 대상자가 한 번 받는 그렇게 거니까. 많아. 대상자는 한 번 받는 거. 한 번만. 아니요. 그것도 그게 200명에서 많을 때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사실은 그게 권역별 지역별로 조금 더 요청 뭐랄까 그 횟수를 줄이면서 지역을 좀 묶었더라면 저는 강사들이 또 좀 더 전문적으로 강사들이 배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그 2015년도에 이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17년도에 교육장소를 전국적으로 다 저기 스크린해 갖고 다 이렇게 가고 짝짝짝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지역별로 다 이제 교육장소를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올림픽 코디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걸 절대적으로 이제 지역 자원봉사 센터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원봉사 교육 과목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강사를 배제시키고 예를 들어 부산에 그 누구야 공은숙 국장님이 있고 자기도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뭐 대구에서 간다거나 이러면은 기분 엄청 나빠지면은 모든 일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협조들을 받아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불균등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센터 쪽 사람들이 일부 센터장들이 이제 되게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은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지잘난 직들만 했다는 그 자기 센터 자랑만 교재는 그게 또 강사 진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전문 강사단을 아예 딱 선정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근데 생각.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있잖아. 최소한도 한 과목당 100번인데 그러려면은 이 100명 그러니까 한 과목당 어쨌든 저기 세 과목 나면 한 30명 정도 30회 아니다 100번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10번 이상 10번을 하는 건 해야지 힘들지. 10명이야 힘든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직업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 이제 시간을 못 맞추는 강사 거예요. 워크숍을 우리가 예. 한다 그랬는데 강사 워크숍도 그래서 전혀 처음에 없었던 거를 했지. 결국은 했던 게 이제 했는데, 그거거든요. 했는데도 질의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거기 오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하게 됐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50명의 강사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 뭐 10회씩 정도 또는 뭐 어떤 사람은 20회, 어떤 사람은 해서 100회 정도 내에서 교육을 했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는 인천 아시안 게임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교육 횟수는 훨씬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날짜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인원수는 조금 많을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그 50명의 선정된 강사 중에서도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적절치 않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한 일부가 한 10명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중간 탈락.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적인 도움도 요청이 되고 뭐 해서 우리가 왔었던 강사들, 워크숍에 왔었던 강사가 아닌 강사들이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다른 행사 때보다 더 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워크숍에 안 왔던 사람들이 교육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자원봉사? 자원봉사 쪽에 우리는 이렇게 자, 아니 왔지. 음. 그때는 못 왔어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하옥 센터장님 강의할 때 참관을 맞아요. 시키고 참관. 그럼 못하게 했어요. 참관을 그래요? 시키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 교육 방향 이런 거를 했죠. 그냥을 시킨 건 없어요. 그거 그렇게는 맞아요. 그렇게라도 다 그건 좋은 했어요. 방법이네. 얘도 왜냐면 불구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민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누구는 교육도 안 받고 시키고 뭐 이런. 제가 센터들은 알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 쪽은 더 이제 그거는 신경 썼던 건데 문제는 그거를 떠나서 저는 17개 시도로 다 나눠질 수밖에 없는. 아이, 그럼요. 모집 네. 아이, 그럼.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일부 뭐, 부분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계가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사전 선정해서 그 올림픽 기본교육에 대한 그 강사단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많은 도의 도움을 받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집을 했죠. 그냥 수락하고 수용하고 도에서도 각 센터장들도 이번엔 내가 교육 선정으로 발표가 안 돼서 섭섭하지만 참고 이 전문성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다음엔 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모집을 했고 사실은 그 교육 강사 워크숍을 통해서 갔는데 그걸 또 비토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올림픽 코디네이터들이 평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평가와 그 센터 직원들이 평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되게 잘한다고 소문나는 사람들이 강의를 했는데 그 평가가 올림픽 코디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잘하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들어온단 아이, 말이죠. 그럼요. 있을 수 그러니까 있지. 이게 지금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교재에 대한 이게 뭐라 하나 공감이라 할까? 이 과정 개발서부터 이게 잘 안 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는 사람도 자기 교육 교재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용은 잘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래서- 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관련된 건 하나는 올림픽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 대회 관련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고 일반적인 자원봉사만 갖고 들어와서 해. 그리고 전체적인 분량이 되게 많고 중간에 또 중복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면 본인들이 PPT를 보고서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 막판에 보면 막 시간에 쫓겨갖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들이 딱딱딱 건너뛸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자원봉사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전문가를 하려고 하면은 2015년서부터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발됐고 2016년도에 이거에 대한 섭외 과정과 합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2017년도에 스케줄 딱 나와갖고 그 사람들 스케줄도 다 짜갖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사전 준비 네. 교육 어. 아니면 뭐 그게 진짜. 답인지 네. 뭐 뭐든지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문성을 인정을
안 그럼 하는 또 분위기인데 조직의 뭐. 그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차오준 그게 부장이 있잖아. 계속 나보고 얘기하는 거, 구자영 센터장 얘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퍼펙트를 자꾸 요구한다. 세상이 어떻게 퍼펙트한 게 되냐. 음. 가면서 조금씩 좀 좋아지는 거라고 해서 내가 그렇지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평창 올림픽을 뭐 그럼 내년에 또 하냐? 그 후년에 하면 이번에 좀 좋아지고 자주 그 그것도 다음에 또 웃긴다. 좋아지고 그것도 웃긴다. 나도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딱 한 그렇죠. 번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최소한의 오류를 갖고서 가야 되는 위해서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어딨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생각만 하고 아 맞아요. 생각만 하겠다. 생각만 하고 있잖아. 자꾸 타이밍을 놓쳐. 그거 아까 그 자원봉사 같이 하고 평창 그 순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자원봉사 의미나 이 가치가 앞에 오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조정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또 다른 자원봉사자도 또 다르잖아요. 참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동기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 건 기억은 안 해요. 같이부터 하자 그러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좀 먼저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아이, 그거 이제 우리끼리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니 근데 뭐 정답 근데 그거 이게 차이가 두 개를 어떤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 섞어서 얘기하다가 또 막 한다고. 섞어서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맞는데 응. 교재나 아니면 PPT에 그거를 순서. 적절하게 섞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네. 섞어서 했어. 아니요, 그거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조직위에서 그 친구 누구지? 아니 그 사람이 이유에 해서 이유뿐만 아니라 PT도 못 만들어서 보내서 PT 만들어서 내가 컨펌 받고 그랬어. 이렇게 할까 해서 아니 해서 그건 넣어준 아니죠. 거고 네. 그거를 섞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내놓고 강의하는 거는 뒤로 가치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올림픽 스토리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제 자원봉사 순간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을 했다면 그렇게 아마 잡았을 거예요. 거기가 치밀한 계획을 안 짰던 게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 다 하라고 해갖고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 부분도 불확실하고 이 권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주고 자기네들이 중간 보고의 형식으로 좀 브리핑을 받고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차오준 부장이 그런 게 되게 약해.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약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원본부 덕을 본 줄 알아. 아유. 근데 그거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 아직도 모르잖아. 사실은 몰라. 조직이 정말 정답은요. 조직위의 구성에 자원봉사위원이 있어야 돼요. 초기 구성안. IOC가 잘못한 거네. 조직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원봉사 쪽을 지나고 봐도 끝까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견제를 해? 우리가 한 것들을 주변에 조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자기네가 실체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 자기네가 다 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알리고 자기들이 싶어서. 그러니까 협력만 잘해주고 공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라 이거야. 그래. 그 협력이나 잘해주라고. 니네가 다 성과 가져가야 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이번에 가가지고 얘기했지. 그래. 노벨 평화상은 평화상은 네가 가져가라. 참고. 우리 평화만 그거가 가져가 안 되는 저를. 거지. 그게 안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조직위에 들어가 주는 것이 그것도 맞는데 그렇죠. 네. 그걸 삭제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우리가 되더라도. 평창 올림픽이 유치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문체부나 이런 쪽의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 의견들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몰라. 사실은 우리 전체 우리 책임이야. 우리 자원봉사계의 책임. 저는 역량의 문제가 맞아. 뭐 그래. 시시콜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 내 이거는 좀 책임이야. 인터뷰 떠나서 얘기인데 자원봉사계 쪽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려면요 아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한 기관들 중앙센터, 센터협회, 한봉협 정말 환장하겠다 싶을 정도로 역할이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뭐 가져왔어 민간 본부 종합본부 재난재해가 있을 때 종합본부를 세워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거기 들어갔어야 됐어.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앉았어.
이제 와서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둥 뭐 들어갔어야 하는데 못 들어갔다는 둥 막 흥분해. 아니 거기 들어가 이런 있지 사람들이- 않아? 들어가 있는데 아니 안 들어가 있어. 재난본부 나중에 자체가 재난본부에. 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재난본부에 들어가 아니 있는데 10년 연속성 뭐 아니 2002, 지금하고 똑같은 2003 상황인 거야. 년도 아니, 올림픽하고 그 얘기를- 똑같은 상황. 그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 하는데 있어. 그건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다. 시행 규칙에 적십자 부분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게 돼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들이 들어가는 데는 또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민간 자원에 대한 어떤 관리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밥 먹으러 가요? 이제 뭐 아니 또 물어. 아니 또 뭐라 아니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물어. 다 이자뿐나. 다 이자뿐나. 네. 아니 아까 가치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뭐 듣다가 어. 교육과 관련하여 가치 역사를 두 개 나눴는데 본부장님께서 가치에 대해 설명해 나갔으면 자원봉사 얘기가 편한데 관리자께서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기는 지루했다 그래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아니 아니, 그런 목차- 면은 그- 있지.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우리들은 자원봉사 가치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싶고 네. 길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뭐 이미 다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 왔는데 뭘 또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는 나도 이제 그런 생각,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시간에 배웠고 응,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는 자원봉사도 그럼 이 땅에 이게 성공력이 없어야지.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들이 이 큰 행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막 부각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한 다음에 시시콜콜한 거 이런 거는 좀 생략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를 잘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CS에서 받아와가지고 거긴 CS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여기 합쳐서 그게 기본 교육이 돼야 먼저 된다. 인정해주고 응, 가치부여하고 네. 동기부여시키고 근데 이제 그 교육 설명을- 과목에 사실은 올림픽 대회의 일반적인 이제 뭐 소개도 필요했는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에 대한 교육이 빠졌어요. 교육 과목이. 그거가 이제 그 친구들이 불만했던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적인 예가 버스를 탁 가려고 했더니 TS, TM, TC 뭐 이럴 거. 나도 처음에 TS는 뭐고 TM은 뭐고 뭐. 그지? 야거집 어. 야거집을 설명해 그걸 주는 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걸 교육을 중국 교육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가서 버스 타려고 했더니 TS는 뭐고 TM은 뭐고 맞아. 아니 TCW. 그러기 전에 뒷무교육에서 그런 거 다 얘기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했어. 그건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원래 그런 직무교육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다 아. 그랬어. 응. 근데 나는 공통 과목으로 다 기본 교육에 기본적인 그 해당되는 용어. 건데 이거를 사실은 영화는 한다 그랬다가 안 했잖아. 이거를 조직이나 자원봉사부나 우리조차가 직무와 관련된 공통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세분화된 것들이 저도 막 나름대로 자료를 막 보고 직무기술서로 다 분석을 하고 뭐 분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가 현장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거가 뭔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정리된 거 이제 레거시로 남겨. 앞으로 앞으로. 야거집은 아, 이제 야거집 중에서 야거집.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가 이제 그다 나오는 외울 거지. 필요가 없다는 나올 거잖아. 핵심적인 그 부분이 응, 응. 현장에서 갔을 때 진짜 버스, 버스, 그 배뉴 야거들 그런 거는 지원본부에서 좀 추려가지고 그렇지, 이제 그 다음 대회 때는 그런 게 이제 이 자원봉사 기본 교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서 봤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니 저희들은 보내드렸죠. 네. 그 야거집을 그래서 그 차오진 부장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밴드나 이런 쪽으로 다 기본적인 걸 좀 추려갖고 올려야 된다고 우리 코디들도 몰라갖고 내가 여기 올림픽 안에 그 매뉴얼 보면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먹어요?
뭐 처음에 밴드를 만든다라다 그 친구들도 오락가락하다 일이 막 이제 쏟아지니까 예. 아주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러니까 어영- 현장에서의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끝났. 아니고 훨씬 더 구조적인 음. 조직이 차원의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자체가 준비가 안 그거에 됐어요. 다 모여라 뭐 이런 형식이라서 책임 전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 소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탁월한 그래서- 실무 기획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 그런 행사에서의 기본적인 야거지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 발로 뛰은 사람이 이제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이제 올림픽 관련된 현장 전문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좋겠다. 네, 이제 세 분이 이제 그런 싱가포르에서 거가 올림픽 딱 나중에 자문위원으로 와가지고 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이러시면 네. 돼요. 싱가포르에 가서 내가 이거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고 얼굴도 나 찍고 안녕하세요. 머리 기름 바르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문의가 올지도 몰라. 그 어머 시기가 코리아에서 온 어머 시기가 자꾸 전문가 이렇게 맞냐? 얘기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고 어.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쪽 비싼테라피로 왔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라면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제가 어시였어 어용인가 본데. 아니 그 지난번에 전문가이니까. 주신 네. 평가 거기 보니까 폭탄 돌리기가 있더라고. 응? 자원봉사자들이 전화하면 맞아요. 네. 우리 소관 아니라고 막 계속 돌린다며. 그럼 공무원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관행이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민원이에요. 제일, 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민원이고 제일 무시하는 것도 민원. 진짜로. 정말 자기가 상반적 가치를 갖고 법적으로 있어요. 책임이 안 지는 거가 확실하다면은 절대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어. 거죠. 진짜 무시해.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해. 그 인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다 이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는 하나도 없는 그래요. 거예요. 다 안정적인 사람들만. 직업을 갖기 어. 위해서 하는 건데 뭘. 돈 주잖아. 변별력이 없으니 그냥 뭐 어영부영 있어도 한 달 되면은 월급 딱 나오고 그러는데 뭐. 아니 공무원들 한 부서에서 그렇다면서요. 누구는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월급. 아니지. 똑같이 승진하면 괜찮게 나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 잡아먹는 사람이 더 잘 승진해. 마지막으로 네네.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 시작하시죠. 저는 자원봉사계의 왕언니 김현옥입니다.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웠고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그런 매스컴의 그런 평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속 내막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잘 활동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저희 교재개발위원들이 그래도 그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그분들이 이 큰 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을 좀 잘 평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 기록으로 남아서 다음 행사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교육 교재 개발에 참여했던 이화옥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번 교육 규제 개발을 통하고 우리 자원봉사의 이제 세계대회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역할이 중요한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더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경험과 자료들이 다음의 국제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이음의 최민희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교육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올림픽 자원봉사에 대한 또 이해를 한층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네,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역할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깊이 있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도 이해가 이제 있었으면 이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이해가 됐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 자원봉사자들의 그 노력으로 노고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결과까지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평창올림픽이란 열정이다. 나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새로운 도약이다. 나에게 평창 올림픽이란 내가 주인공이다.